갈등의 시작 같은 밥상 다른 마음. 된장은 내가 담근 걸 써. 그게 제일 맛있어. 어머니, 그건 너무 짜서 아이들이 잘 못 먹어요. 짜야간이지. 요즘 사람들은 밍밍해서 탈이야. 그럼 전 그냥 따로 끓일게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을 따로 끓여. 그게 며느리야.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또 무슨 일이에요? 둘 다 왜 이래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내 아내가 또 제멋대로 굴길래. 어머니, 제멋대로가 아니라 아이들 입맛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는 입맛이 없니? 이 집에 30년 넘게 살면서 밥상 하나 내 맘대로 못 차리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뭐? 매번 제가 뭘 하든 다 잘못이라 하시잖아요. 그럼 잘하면 내가 뭐라 하겠니? 잘해도 뭐라고 하시잖아요. 숨만 쉬어도. 그 순간 아들이 말없이 식탁에 앉는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떠먹는다. 너도 좀 말해봐라. 이 마누라가 내 밥상 뒤엎는데 그게 며느리냐? 그만들 하세요. 그게 다야? 내가 남편이면 말려야지.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아요. 제발 좀 편하게 밥 먹으면 안 돼요? 편하게 먹자고? 나는 내 밥 먹이려고 허리 휘도록 살았는데 이젠 밥상에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네. 젓가락이 식탁에 탁 부딪힌다. 어머니, 그런 말씀 너무하세요. 그럼 넌 나한테 너무하단 말 안 해봤니?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안 내려오고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는 며느리. 그게 정상이야. 저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매번 내려가서 일만 하다 오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오지 마라. 힘든 사람 오라고 안 해도 돼. 순간 공기가 멎는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다.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아무 말도 못한다. 당신도 뭐 좀 말해봐요.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참자.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 그 말도 이제 지겹네요. 숟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사라진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차갑게 식은 된장국 한 그릇이 남는다. 그들은 같은 밥상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며느리는 자신이 가족이 아닌 듯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은 언제나 침묵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불 꺼진 부엌. 조용히 설거지 소리가 들린다. 그냥 냅두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한다. 넌 손만 대면 접시도 깨잖아.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지. 이유가 있었어. 그만하세요, 제발. 너 같은 건 우리 집 며느리로는 부족해. 그녀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깨진다. 그래요, 어머니. 부족하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걸 봐주지 않으셨잖아요. 말이 끊기고 두 사람의 호흡만 들린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온다. 둘 다 그만 좀 해요. 제발 나까지 미칠 것 같아요. 그는 쓰러질 듯 의자에 앉는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고 얼굴은 창백하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피곤은 무슨, 요즘 계속 기침하잖아. 병원 가봐야 돼. 네가 밥을 제대로 안 먹이니까 그렇지. 또 시작이네요, 어머니. 둘 다 조용히 해. 제발 오늘은 좀 조용히.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날 밤 그의 기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누군가의 숨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싸움은 남았고 사랑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에게 내려진 단 한마디. 시한부 3개월입니다. 시한부 3개월 남겨진 시간. 병원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린다.
암이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됐습니다. 치료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다. 3개월이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고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 손에 쥔 남편의 진료 차트가 떨어진다. 병실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겁다. 침대 위에서 남편은 미소를 지어보려 하지만 입꼬리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괜찮아. 이거 그냥 병원에서 과장하는 거야. 과장이 어딨어요. 의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3개월이라고. 그만해. 괜히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불길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고개를 돌리며 며느리가 울음을 삼킨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온다. 지금 들은 게 사실이야. 어머니. 3개월이라니 말도 안 돼. 건강했던 애가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바들바들 떨린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제야 나한테 말했어?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았어? 내 아들 이렇게 만들고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틀린 말 했니? 내가 제대로 챙겼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저도 밤낮으로 간호했어요. 그럼 이게 간호한 결과야? 숨이 막히는 공기 속에서 남편이 손을 들며 힘겹게 말한다. 둘 다 그만해요. 제발 좀.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왜 항상 아무 말 안 해요? 지금도 어머니 편이에요. 편이 아니라 난 그냥 다 미안해. 둘 다 힘들게 해서.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한 건지 그만하라니까. 순간 남편의 기침이 거칠게 터져 나온다. 하얀 시트 위로 피가 떨어진다. 모두가 얼어붙는다. 당신 괜찮아요? 여보. 선생님 불러요. 간호사들이 뛰어들고 의사가 들어와 급히 조치를 취한다. 모니터에 심박 수치가 들쭉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뒤돌아서 온다. 그 울음은 처음이었다. 그날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은 시간의 의미가 달라졌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른다. 병실은 조용하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이어진다. 의사가 말한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체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그 말을 들은 뒤 병실 밖 의자에 2 여자가 나란히 앉는다. 어머니. 왜?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긴 누가 안 힘드냐. 내 자식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시죠. 그랬지. 한동안 말이 없다. 병실 창문에 햇살이 스며든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연다. 근데 그 미움이 요즘은 겁이 나더라. 혹시나 그 미움이 내 아들을 더 힘들게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저도요. 어머니랑 싸우고 나면 항상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이 말로 통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 이제서야 알겠어. 조용히 손이 닿는다. 둘 다 말없이 울고 있다. 병실 안에 남편이 잠시 눈을 뜬다. 2 사람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날 병실에서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서로가 울음을 멈췄을 때 2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퍼진다. 노을빛이 병실 안을 부드럽게 덮는다. 그 빛 아래 3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3 사람 모두 같은 소원을 빌고 있었다.
제발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게, 조금만 더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여름 사랑은 늦게 와도 진짜면 평생 간다. 병실 창문 밖엔 햇살이 쏟아진다. 여름의 공기 속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어딘가 모를 이별의 기운이 함께 섞여 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른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이어지고 그 옆에서 두 여자의 손이 그를 꼭 잡고 있다. 요즘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보여? 오늘은 아침죽도 다 먹었잖아. 조금이라도 먹어줘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힘겹게 미소를 짓는다. 둘이 싸우는 소리 안 들리니까 살 것 같네. 둘 다 놀라서 웃는다. 웃음 뒤엔 눈물이 따라 나온다. 그땐 너무 미안했어요. 둘 다 내 잘못이야. 엄마한테도 당신한테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늘 중간에서 도망쳤잖아. 둘 다 힘들게 만들었어. 이제서야 그걸 알겠어. 잠시 정적. 기계음이 고르게 흐른다. 그냥 우리 남은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지내자. 밥 같이 먹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 그러자. 응 그러자.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병실 안에 고요가 내려앉고 노을빛이 천천히 스며든다. 며칠 후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다. 기침이 잦고 숨이 짧아졌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숨이 조금 차네. 그 옆에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연다. 내가 어릴 때 얘 하나 키울 때 늘 이런 마음이었지. 언제 또 아플까 또 넘어질까. 그때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더 무섭다. 어머니, 이 나이 먹도록 아픈 자식 보는 건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이야. 그녀의 손이 떨린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싼다. 이제 그 손 제가 잡을게요. 이젠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번지고 두 손이 단단히 맞잡힌다. 나레이션. 미움과 서운함으로 얼룩졌던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처음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늦게서야 서로의 온도를 느꼈다. 그날 밤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속삭인다. 여보, 내가 없어도 엄마 혼자 두지 마. 엄마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되게 여린 사람이야. 알아요. 이젠 제가 지킬게요. 엄마. 왜 아들아? 그동안 고생했어. 나한테 너무 잘했어. 이제 좀 쉬어.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아직 내 아들이야. 이제 엄마랑 은주. 둘이 잘 지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숨이 점점 느려진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지다. 점점 느려진다. 여보. 안 돼 제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마당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다.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덮는다. 그 사람 떠난 뒤로 내 옆엔 내가 남았네. 이젠 내가 내 딸이야. 저도요. 이젠 어머니가 제 엄마예요. 잠시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이해와 평온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된장국을 끓인다. 된장 냄새가 피어오르고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이젠 내가 밥 얻어먹네. 이젠 제 손맛이 났죠? 이젠 인정해야겠네. 잠시 웃음. 그리고 잔잔한 음악.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용서한 가족은 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진짜면 평생 남습니다. 병실의 그날처럼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다.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진다. 오늘 당신의 용서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